자, 이제 전기이론 지방지 기출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역시 지방지 시험도 영어가 어려워가지고, 그죠? 영어하고 실험하다가 이 시간 투자 못해가지고 전기도 좀 망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전기 이론 자체가 약간 힘들다고 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열심히 또 해보도록 합시다. 근데 문제를 봤을 때는 생각보다 문제는 단순했어요. 특히 전기 이론의 형태가 좀 약간 겁먹으라고 했던 문제도 몇 문제 있긴 한데, 실제적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던 그런 형태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한두 문제 정도야 뭐 생각할 게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자, 같이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1번에 두 개의 코일이 단일 철심에 감겨져 있으면 결합 계수 K가 0.5다. 이때 코일 1의 인덕턴스는 10 마이크로헬리고 코일 2의 인덕턴스는 40 마이크로헬리다. 상호 인덕턴스 M은 얼마냐? M은 뭐요? K의 루트 L1 L2 0.5에 10 곱하기 40 하니까 이거 20이죠? 20 곱하기 0.5 하니까 얼마요? 10. 30초 지났습니다. 자, 비사인파 교류 진압 VT가 10 플러스 5루트 2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5루트 2 사인 3 오메가 T의 시력값 맨날 하는 거죠. 그래서 루트 10의 제곱, 그 다음에 5루트 2의 시력값은 5니까 5의 제곱, 이거 10의 제곱, 그죠? 그러니까 225, 15의 제곱 해서 15. 50초 지났습니다. 자, 전압 VT는 100루트 2 사인 120 파이 T 플러스 3분의 2 파이인 파형에서 시료값과, 아까 시료값이라고, 시료치라고 되어 있다고 하는 효를 쓴대요. 제가 틀렸대요. 시료값과 주파수 및 이상으로서 옳은 것은 뭐냐라고 했는데, 역시 최대값이 100루트 2고 시료값, 110루트 2니까 시료값은요 110이고요. 오메가가 120파이는 2파이 곱하기 60이니까 주파수는 60. 그리고 위상이 3분의 2파이. 됐던 답은 1번이죠, 그죠? 딱 1분 지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 문제 푸는데 이건 1분입니다. 회로에서 임의의 두 점 사이에 5쿨롬의 진화가 이동하여 외부에 대해서 100줄의 일을 하였을 때 두 점 사이의 전이차는 얼마냐라고 하니까 역시 W는 큐브이죠, 그죠? 5, 100이니까 얼마요? 20이다. 1분 10초 지났습니다. 다음 그림의 회로에서 저항 R은요 라고 했습니다. 100V에 8A가 들어가니까 합성 저항은요 12.5가 돼야 된다. 근데 5옴, 10옴, 10옴이니까 여기는 5에다가 뭐 더하면 12.5일 거다. 그래서 해서 RT는 무조건 I분의 V는 돼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답은 7.5. 1분 30초 지났죠, 그죠? 그림의 회로에서 N1하고 N2의 B가 1대 10을 가지는 이상적인 변압기를 적용하는 경우에 ZL의 최대 전력이, 여기에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 ZS가 얼마가 돼야 되냐? 단 오메가는 50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 J오메가 L을 하니까 얼마요? J오메가 L을 하니까 얼마요? 오메가가 50이니까 J500이죠. 그러면 ZL이 얼마요? 100 플러스 J의 500이다. 그러면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ZS는 어떻게 달아줘야 되는데? 라고 했으니까 ZS는, 자, 강긴의 수가 1대 10이에요. 그럼 저항비는 1대 100이에요. 100에 해당되는 게 500 플러스 J500, 100 플러스 J500이니까 그럼 1에 해당되는 것은 1 플러스 J5죠. 그래서 여기는 사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1 플러스 J5가 있는 거리고, 그럼 여기에 최대 전력을 전달하려니까 여기는 얼마가 있어야 되고요?
1-j5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ZS는 1-j5가 돼야 되니까 RC예요. 그죠? 그래서 RC가 돼야 되고, 그러면 R은 얼마짜리고요? 1이고 C가 얼마짜리가 돼야 되냐라고 하니까 이건 XC가 5라는 거죠. 이게 오메가 C분의 1이 5가 되는 거고, 그러면 C 값을 물어봤으니까 C는요, 오메가가 50이라고 했나요? 50 곱하기 5분의 1 얼마요? 250분의 1 3일인가요? 그래서 3일. 이거는 별 문제죠, 그죠? 이건 30초 이상은 걸렸겠죠, 그죠? 많으면 1분. 근데 잘 아는 사람들은 한 30초고요. 이게 잘 모르는 사람들은 1분이 걸려요, 이런 문제들은. 답은요? 3번인가요? 다음 회로에서 I1, I2 빼기 I3는 얼마냐라고 하니까 사실 I1 더하기 I2 더하기 I3는 얼마예요? 이렇게 물었으면 답은 무조건 0이죠. KCL이니까, 그죠? 유출되는 총 전류합은 0인데. 근데 지금 빼기를 물어봤으니까 계산해라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거 노드 방정식 해가지고 이 전압만 구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거의 합니까? 10분의 V 빼기 20, 10분의 V 빼기 30, 10분의 V 빼기 40은 0이다. 10 곱하니까 3V는 90인가요? V는 30이다. 그래서 30이 나왔으니까. 그럼 여기는 얼마요? 20, 30이니까 10이니까 1A. 여기는 0이고, 여기는 이렇게 가는 게 1A, 그죠? 그래서 지금 1 플러스 0 마이너스 1 해서 2가 되나요? 이건 30초 문제죠? 30초 안 걸릴 수도 있고, 그죠? 그림의 회로에서 저항 25매 흐르는 전류 I가 0이 된대요. 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전류원 IS 값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예요? 여기는 분명히 연결된 회로에 전류가 안 흐른단 말은 이 전압이 0이면 이 전압하고 이 전압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위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전위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0V에 마이너스 100이니까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15매 100V죠, 그죠? 100V니까 10A가 돼요. 근데 여기 노드 방정식에서 이쪽을 가는 전류는 0이고 이쪽이 10이 되면 이쪽에 들어오는 것도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10이 돼야 되니까 IS는 10이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노드 방정식을 10분의 V 빼기 뭐야? V 빼기 마이너스 100 더하기 0 더하기 마이너스 IS는 0이다. 라고 이렇게 하고, 그죠? 그리고 이 V가 0이다 라는 걸 바로 지시를 해서 사용을 하면 되죠, 그죠? (9번요) 그림의 회로에서 VST가 100sin 오메가 t를 인가한 후 L을 조절하여 IST의 시로값이 최소가 되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시로값이 최소가 되기 위한 L값을 물어봐라. 무슨 조건? 공진 조건. 그죠? 시로값이 최소, 전류가 최소가 된단 말은 저항이 최대가 되는. 그래서 여기가 공진 조건이고 이 값 전혀 필요 없고, 그죠? 그냥 이 둘의 공진값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는 루트 LC분의 1을 하는 L값을 찾으면 된다. 오메가는 얼마요? 모르겠네요. 오메가 제곱은 LC분의 1이고 그러면 L은
오메가 제곱 C분의 1인데 C가 얼마요? 1이니까 그냥 오메가 제곱분의 1이다. 문제 10번. 그림의 회로에서 이상 변압기의 권선비가 1대2일 때 이 진압이 지금 이제 100의 0도일 때 이 진압이 얼마냐라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위상관계까지 물어봤나요? 아니면 이것만 물어봤나요? 위상까지 같이 물어봤나요? 자, 그러면 이게 1대2니까 100의 0도니까요. 여기는 얼마요? 200의 0도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러면 여기는 전류를 구해가지고요. 전류 곱하기 저항. 뭐 그렇게 해서 진압을 구하면 됩니다. 고요는 I에다가 R을 하면 되니까 여기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든지 아니면 진압 분배를 시켜서 해도 바로 됩니다. 상관없는데 우리 그냥 모든 문제가 전류에다가 저항 곱하는 게 더 일반적이니까 그쪽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임신 Z는 얼마요? 50-J에 56-3이죠. 그죠? 그럼 Z는 크기는 100이고 위상은 몇 도요? 마이너스 60도죠? 이거죠. 그죠? 그러면 전압 V는요? V는 100의 0도. 200의 0도죠? 지금 200의 0도. 그러면 전류 I는요? 100의 마이너스 60도 하고요. 200의 0도니까 2의 60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로열은 전류가 2의 60도예요. 2의 60이고 그러면 진압 VO는요 2의 60도하고 뭐요? 50이죠. 그죠? 이런 형식이 나오죠. 근데 이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마이너스 j2에 50 루트 3 플러스 50분의 50 곱하기 뭐야? 200의 0도. 그러니까 진압 분배해 주면 됩니다. 이 저항 더하기 이 저항분의 이 저항의 이 진압. 해주면 되거든요. 해주면 되고.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Z분의 V. 그죠? Z분의 V니까 이게 뭐라고요? I잖아요. I 곱하기 R. 안 가고 개념 같죠? 그죠? 그래서 이건 그냥 유리화를 하든지 뭐 정의를 해가지고 50을 일단 먼저 나누고 그죠? 나누면 얘는 1-j에 루트 3분의 200 이런 형식이 되고 얘는 2의 뭐야? 마이너스 60도 여기는 200의 0도 그러니까 100의 60도다. 이렇게 해서 그냥 전압 분배를 해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보다 이렇게 전류를 구해서 전류에다 저항 구하는 걸 좀 일반적으로 선호하니까 제가 이렇게 풀어드릴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 수업하시는 분은 키가 큰 것 같아요. 그죠? 전 이게 너무 높아요. 이게 못 자라요. 열심히 쓰는데 여기 안 보이죠? 여기 있으면 보이나요? 안 보이죠? 답은 2번인가요? 자, 전자유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만 골라봐라. 코일에 흐르는 시변 전류에 의해서 같은 코일의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는 현상, 자기유도다라고 하는 거. 우리 E는 마이너스 N의 dt분의 d파이도 있지만 이건 자속의 시간적인 변화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말고 E는 L dt분의 di. 이게 시변 전류죠. 시변 전류에서 유기되는 기전력 하는 이런 형태도 전자유도 현상의 하나의
속하는 거고, 이게 자기 인덕턴스에 대한 유기전압이다 라고 해서 자기 유도전압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개의 방향과 도체의 운동 방향이 직각인 경우에 유도 기전력의 방향은 이는 뭐야? V 크로스 B의 길이 L이다. 운동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이 직각인 경우에는 그 직각의 다시 수직인 방향으로 기전력을 발생시킨다. 플레밍의 무슨 법칙? 이건 오른손 법칙. 왼손은요, F는 BLI죠. IL 크로스 B. 그리고 오른손은 V 크로스 B의 길이 L. 이것도 맞죠? 도체의 운동 속도가 V이고 자석 밀도가 B이고 길이가 L인 도체의 운동 방향이 자개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세타인 경우에 유도 기전력은 하니까 이거 스칼라적으로 쓰면 BLV 사인 세타. 그죠? 이게 오른손은 엄지손가락이 무슨 방향? F인데 없잖아. 오른손에서 엄지손가락이 무슨 방향? 이 사람들이요? 여기 힘이 어디 있어? 운동 방향이죠, 그죠? 그래서 운동 방향. 이건 똑같이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B. 오른손도 FBI, 왼손도 FBI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건요. 중지는 전류의 방향인데 전류의 방향이 기전력의 방향이죠. 그죠? 그래서 왼손일 때는 진짜 FBI가 맞고요. 오른손일 때는 진짜 FBI가 아니잖아요. 이게 F고요. 이게 B고 I죠. 그래서 오른손에 이름 정하라, 왼손에 이름 정하라 라는 거. 이름 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개념적으로 FBI지 실제는 FBI가 아니에요. 그리고 전자유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류는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발생한다. 이를 렌츠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맞죠? 그죠? 다 맞다. 그림의 회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뭐죠? 라고 물어봤습니다. 옳은 것은 뭐죠? 16도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60도라고 되어 있고 I는 이거고 V는 이거다. 일단 임피던스 Z부터 해석을 합시다. Z는요, 전압은 200에 30도. 200에 30도. 전류는요, 16도 2에 60도. 하니까 16도인가요? 16도 2에 마이너스 30도.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다. 일단 전압의 시료값은 200이 아니라 100루트 2죠, 그죠? 순시 전력은 항상 전원에서 부하로 공급된다. 이 단어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항상 이 단어가 들어가면 우리 고민해 봐야 되죠, 그죠? 틀리나요? 왜 맞아요? 왜 틀려요, 일단? 이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거기 13번요. 바로 뒤에네요. 이게 순시전력이잖아요. PTIT요. 만일에 전류가 이렇게 넣어주면 전력을 곱하면요. 전력을 구하면 전류 곱하기 전압이 전력이죠. 이게 V고 I라고 하면요. 이건 0입니다. 근데 이 영역에서는요. 전류는 마이너스고 전압은 플러스니까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다가 다시 0 곱하기 어떤 것은 0이니까 이거죠. 여기서 이까지는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여기 사이에는요. 또 플러스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전압보다 전류가 느리면 이런 모양이죠. 이렇게 된다면요. 여기는 0이에요. 그죠? 하나가 0이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니까 음수죠. 둘 다 플러스니까 이 구간에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다시 플러스죠. 여기도 또 음수고 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0보다 앞쪽부터 음수가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요. 이게 전압이고 이게 전류다 라고 하면 전력은요 0 곱하기 0은 0이고 플러스니까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0이죠.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도 플러스죠. 이런 모양이 만들어질 거예요. 뭐만의 회로? R만의 회로. 얘는요 R, C 그죠? 여기는 R, 전류가 늦으니까 L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러면 만일에 C만의 회로는요 전류가 90도 빠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버리니까 얘는요 0 곱하기 0에서 여기는 플러스예요. 근데 여기는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위아래 면적이 얼마요? 같죠. 그리고 이게 세로축의 이름이 전류 곱하기 전압이니까요 순시 전력인 전력이에요. 전력이 플러스가 된다. 소스가 회로에 전력을 공급한다. 전력이 마이너스가 된다. 오히려 부하에서 소스로 전력을 다시 뱉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콘덴스만의 회로는요 이 구간 동안은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 구간 동안은 전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충전됐던 게 방전되고 충전되고 방전되고 충전되고 방전되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단어가 순시 전력이 항상 전원에서 부하로 공급되려면 R만의 회로가 되어야 돼요. 그죠? 마이너스 전력이 없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전력이 없는 이런 형태가 돼야만 이게 항상 전원에서 부하로 공급돼야 된다. 그래서 이 단어를 볼 때 이런 의미를 딱 떠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고, 그래서 이번엔 틀렸죠. 그죠? 지금 무슨 회로니까? 이게 임피던스가 아까 전에 10루트 2에 마이너스 30도가 나왔단 말은 임피던스가 폭소수의 음수 위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RC회로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얘는 전류가 빠른 RC회로예요. RC회로니까 지금 이제 이런 바형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바형이 만들어졌으면 이 부분 동안은 이게 전원에서 부하로 공급되는 게 아니라 부하에서 전원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무효 전력과 관련 있는 거예요. 무효 전력과 관련 있는 전력이 이런 부분이다. 그래서 이거 틀렸다. 그 다음에 무효 전력의 크기는 500루트 2다 라고 했는데, 이건 복소 전력의 크기를 구하고 하면 되죠. 그죠? 그럼 IRMS는 뭐가 되고요? 이건 10에 60도고, VRMS는요 루트 2분의 그냥 100루트 2 할까요? 100루트 2에
30도다. 그럼 복소 전력 S는 VI 컨주게이트, 그죠? 100 루트 2에 30도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0도. 그러니까 이건 1000 루트 2에 몇 도요? 마이너스 30도. 그러면 이건 마이너스 30도니까 루트 3대 1대 2죠, 그죠? 그러면 하니까 얘는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에 2분의 1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온다고요? 500 루트 6 마이너스 2에 500 루트 2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무효 전력은 요거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무효 전력은 이 크기는 맞죠? 네,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어떻게도 풀 수 있다고 했어요. 그냥 VI 코사인 세타 하면 유효 전력, VI 사인 세타 하면 무효 전력이니까 여기는 세타 값은 위상차니까 30도고 그러면 100 루트 2 곱하기 10 곱하기 코사인 사인 30도는 얼마요? 2분의 1.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이게 VI 사인 세타 하면 이게 무효 전력의 크기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무효 전력만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그냥 복소 전력을 다 해서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해보는 연습하시고 유효 전력은 VI 코사인 세타죠. 코사인 세타 해주면 되고 무효 전력은 VI 사인 세타 해주면 된다. 자, 전압의 위상이 전류의 위상보다 앞선다라고 했는데 이건 전류가 빠르다고 적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 생각보다 괜찮죠? 그러니까 2번을 정확하게 아는 게 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 문제까지 풀렸죠? 무슨 부하요? RL 부하다. 자, 14번. 0.3 마이크로페럿과 0.4 마이크로페럿의 직렬 접속일 때 그 양단의 전압을 인가했더니 0.3 양단에 24 마이크로쿨롬. 그죠? 얼마 몇 볼트요? 80볼트인가요? 그러면 3대 4인데 그러면 용량비가 3대 4면 전압비는 4대 3인데 4에 해당되는 게 80이니까 여기는요 60이고 그럼 전체는 140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자, 그림과 같은 평형 3상 회로에서 임피던스 Z가 3루트 2 플러스 J의 3루트 2네요. 하니까 6에 몇 도요? 45도 삼각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45도 삼각형이니까 6에 45도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선전류가 얼마냐? 이건 상전류 구하고요. 상전류의 루트 3배만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상전류 구하고 상전류의 루트 3배. 그럼 순간전압이 120이니까. 그럼 여기 전류, 상전류 구하면 IP는요, 6에 45도에 대해서 120에 관련된 거니까 여기는 위상관계가 필요 없고 그냥 크기만 물어봤네요. 크기만 물어봤으니까 6분의 120 하면 얼마요? 20A. 그럼 여기가 20A니까 여기는 루트 3배가 크다 라고 했으니까 20 루트 3이고요. 순간전압 vs 한상의 부하저항이 R인 평형 3상 델타 델타 결선 회로의 유효 전력이 P다. 이때 델타 결선된 부하를 Y 결선으로 바꿨을 때 동일한 유효 전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원의 순간전압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VS죠, 그죠? R이에요. 그럼 여기는 얼마요? IS가 될 거예요. IS 이 크기는요? R분의 VS예요. 그러면 이 삼상의 전체 전력은요? 상전력은 얼마예요? 단상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죠. 복소 전력, 그냥 비상 전력이라고 합니다. 코사인 세타는 뭐 VS 곱하기 IS의 코사인 세타는 유효 전력이고 그냥 곱하면 비상 전력이에요. 그럼 3개니까 3VS IS 코사인 세타라고 하면 삼상 전체 전력이고요. 근데 여기 전류보다 여기 전류는 몇 배 크니까 IL을 구하면 루트 3배가 얘가 더 커야 되니까 얘는 뭐가 되고요? 루트 3 VS IL 코사인 세타 하는 게 삼상의 전력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이때 IS는 뭐고요? R분의 Vs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요, 똑같은 부하를, 같은 부하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R이에요. 그죠? 같은 부하를, 동일한 부하를요, 델타 결선된 부하를 Y 결선으로 바꾼 거예요. 그냥 결선만 바꾼 거예요. 그때 여기 전압을 얼마로 걸어주면요, 얼마로 걸어주면 여기하고 똑같은 전력 소모를 하느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그러면요, 여기는 이게 VL이면 여기 전압은 뭐가 되고요? 루트 3분의 2 VL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흐른 전류는요, 여기 전류는 이게 VL이 VP라고 한다면 그냥 이걸 하면 I는요, R분의 루트 3분의 VL이 되면 이게 I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한 상의 소비 전력 P는요, 루트 3분의 VL에 해당되는 이 전압과 그리고 R분의 루트 3분의 VL에 해당되는 이 전류가 이 값하고 어떻게 되면? 같으면. 그러면 VS가 지금 이제 루트 3분의 VL이 VS가 되고 그러면 이게 VS가 되니까 R분의 VS 똑같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같은 거고, 그러면 삼상 전체도 B3도 역시 똑같이 되더라. 이런 게 3개 있으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얘가 VS하고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VL은 얼마가 되면 된다고요? 이 전압의 크기는 루트 3 VS가 되면, 이게 VS가 되니까 얘는 똑같은 전력 공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상이 똑같은 전력을 하면 3개 합치면 그게 델타가 되든 Y가 되든 똑같은 전력을 공급을 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만 접근하면 돼요.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좀 봐주시고, 답은 그냥 이거예요. 자, 그림의 회로에서 T가 0에서 직류전압 50V를 응가할 때 정상상태 전류 I는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R을 모르죠. 정상상태 전류 해석이 힘들어요. 그렇지만 단 회로의 시정수는 2ms다. 시정수 타워가요, R렐레로니까 R분의 L이죠. 이게 2ms인 거예요. 근데 L은 1mm 헬리예요. 같은 밀이니까 이 값이 뭐가 되면요, RT가 뭐가 되면 0.5만 되면 2분의 1만 되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R을 제외한 나머지 회로의 형태는, L을 제외한, L이 있으면 L을 제외한 나머지 REQ를 구하면 된다고 했죠? 여기서 들여다보면 R하고 R 병렬이에요. 합성하면 2분의 R이죠? 그죠? 2분의 R하고 L이니까 시정수 타우는 2분의 R분의 L이 R분의 L이 시정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2ms가 돼야 되니까 이게 1mm니까 얘가 R이 얼마가 되면 1이 되면 될 거다. 그래서 이 문제는 R이 1이구나 라고 빨리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R이 1이다. 그러면 이제 정상상태 전류를 물어봤으니까 정상상태가 되면요. 스위치 닫고 정상상태는 이 전압에다가 저항에다가 코일 단락이죠. 그러면 1 단락 50인가요? 50이니까 전류는 얼마요? 모든 건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1옴에 50이니까 50A. 이러는 그렇게 힘들진 않죠? 자, 이 문제가 그래도 그나마 힘들었던 문제예요. 이번 시험에서 그나마 힘들었던. 종속 전류원이 있고, 그죠? 태분한 등가 저항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가르쳐 준 방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방법이 나왔어요. 이게 제가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오면 뭘 물어봤어요? VOC하고 ISC를 구해서 계산해라 라고 했거든요. 그럼 VOC는 얼마예요? 라고 하면 이 전류 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ISC를 물어보면요, ISC가 여기에 단락이 돼버려요. 단락이 돼버리면 모든 전류는 이렇게 흐를 거고, 이렇게 흐를 거면 이 전류가 0이고, 이 전류가 0이니까 이 전류도 0이고, 이렇게 답이 안 나와요. VOC야 뭐 어떻게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제가 수업하면서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그 제3의 방법이 있다. 이게 이제 뭐야? 테스트 전원법. 그죠? 테스트 전원법이 하나 있다. 그 테스트 전원법으로서 해석을 하면 답이 나올 수도 있다. 해줬나요? 안 해줬나요?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해요. 해줄 때도 있고 안 해줄 때도 있거든요. 학생들 상태를 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테스트 전원법은요, 하기 편하게끔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냥 여기에 제가 24V를 넣어보는 거예요. 왜 24를 넣었어요? 라고 하니까 이 저항이 24니까요. 그러면 24를 넣으면요, 여기 전류 얼마예요? 1이죠. 그러면 이건 베타의 전류죠. 그러면 그냥 24를 넣으면 안 되겠네. 해석을 해야 되네요. 여기에 지금 이제 여기는 얼마죠? 8이 돼가지고 9네요. 여기 이 전류를 모르니까 못 푸네요. 바로 할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안 되네요. 그냥 합시다. 정석적으로 할게요. 테스트 전원법 VT 하고요, IT요. IT를 가지고 노드 방정식 세우시면 됩니다. 그냥 이게 테스트 전원법이에요. 이런 전압을 내가 테스트 전압 VT입니다. 테스트 전압을 공급했을 때 테스트 전류가 들어간다고 하고 노드 방정식을 세우시면 돼요. 그럼 여기가 VT죠? 자, 노드 방정식 세워보세요. 24분의 VT 마이너스 베타 IX 플러스 3분의 VT 마이너스 IT는 0이다 라고 하는 수식 하나 됐죠. 그 다음에 IX가 있는데 IX는 뭐예요? IX는 24분의 VT가 IX죠. 그죠? 근데 이 테스트 전원법은요, 무조건 VT는 알파의 IT 플러스 베타 이런 꼴로 적혀 나와야 된다. A에 이 베타가 있기 때문에 A의 IT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요 수식으로 적어줘야 돼요.
그러면 요 수식으로 적어주려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게요. 여기 있는 IX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수식에서 IT하고 VT 수식만 남죠. 그죠? 그래서 IX를 없애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IX를 없애려면 아까 그거 답 나오겠네요. 여기 답이 있네요. 등가지항이. 제가 이거 등가지항이 없는 줄 알고 답이 안 나오겠네 했는데 이거 풀고 나서 아까처럼 다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게 대신에 여기 대입시키면요. 24분의 VT 빼기 24분의 베타의 VT 더하기 3분의 VT는 IT죠. IT가 되고, 그러면 이거 24를 통분을 하면요. 24분의 1 빼기 베타 더하기 8인가요? 그죠? VT는 IT다. 그죠? 9 마이너스 베타죠? 근데 이게 VT는요, 넘기면 9 마이너스 베타 분의 24가 IT가 나오고, 그러면 이때 VT하고 IT의 비율인 IT분의 VT의 비율이 뭐라고요? 9 마이너스 베타 분의 24인데 이게 12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12가 나오려면 분모가 뭐가 되면 돼요? 2가 되면 되죠. 2가 되면 되니까 이건 2가 나오려면 베타는요 7이 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아까 전에처럼 한번 해봅시다.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12라고 했으니까요, 여기 내가 24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얼마라고요? 1이죠. 여기는 8이죠. 이게 24니까, 그죠? 그리고 이게 8이고 이거고, 여기는 1이니까 베타는 이거예요. 그러면 IT는 뭐가 돼야 돼요? IT는 지금 현재 1 더하기 8 빼기 베타 해가지고 9 마이너스 베타가 IT가 돼야 돼요. 지금 현재 IT가 이게 돼야 되죠.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 들여다본 저항이 얼마라고요? 12거든요. 그럼 12는 I분의 V거든요. V를 내가 얼마를 썼어요? 24를 썼기 때문에 I가 얼마가 되면? 2가 되면 12가 될 거니까 I가 2가 될 수 있는 값을 찾으라는 거니까. 그래서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저기 이 저항값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속주는 있을 때 생각만큼 힘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잘 해보면 뭐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19번. 그래서 이 문제에서요, 제일 힘들었던 문제가 사실 이 문제예요. 제일 힘들었던 게 이 정도의 수준. 근데 뭐 이거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19번에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스위치를 B에 접속하여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 T = 0에서 A로 전환한다. 자, B에 접속해서 오랜 시간이 지났다. 모든 초기 조건이 0이다. 라는 그 말이죠. 0인 상태에서 T = 0 플러스에서 커패시티에 흐르는 전류하고 2일 때 이렇게 T = 0에서 스위치를 이렇게 한 후에 여기 흐르는 전류와 2일 때 어디 전압요? 저항 RT 향단의 VT 값이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요, 그림은 이 그림이지만 우리가 아는 그림으로 바꾸어서 고치면 이거죠. 이렇게 해놓고, 그죠? T = 0의 모든 초기 값이 0인 상태에서 T = 0에서 스위치 닫는다. 이때 여기 흐르는 전류 I0 플러스가 얼마고, 그리고 여기 전압이 아니라 어디요? 여기 전압이
V2가 얼마냐? 라고 물어본 거죠. 그죠? 그럼 우리는 맨날 할 때 이거 콘덴서에 축적되는 전압은 이거다. 여기 20V고 시정수만큼 지나는 거고 시정수의 2배가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R 양단 전압은 이거고. 그러면 시정수가 지난 후에 시정수가 2배 지난 후에 뭐 이런 것들은 구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죠. 그죠? 그리고 전류는 항상 이런 폼을 가지죠. 그죠? 근데 이제 제로 플러스인 전류는요, 콘덴서의 초기 전압은 0이다. 그러면 여기가 200V다. 여기가 200kg다. 여기에 0V고 200V니까 양단 전압은 200V다. 그래서 초기 전압이 200이니까 200V에 200kg니까 흐르는 전류는 1mA다. 그래서 I 제로 플러스는 1mA다. 그죠? 그 다음에 V는요, 시정수가 얼마인지 먼저 보면요, 10마이크로 곱하기 200kg 하니까 시정수가 얼마요? 2mm죠. 그러면 2mm 상태를 물어봤으면 시정수가 딱 되는 그 순간에 전압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전압인데 이게 200V면요, 만일에 콘덴서 양단을 물어봤다면 200V에 63.2%. 200 곱하기 63.2는 얼마요? 126.4인가요? 그래서 126.4. 근데 지금은 126.4를 물어본 게 아니라 36.8%의 전압을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36.8% 곱하기 200. 0.368 곱하기 200. 하니까 얼마요? 77점 얼마인가요? 그거 전압. 74점 얼마인가요? 36.8%. 36.8%니까 73.8인가요? 하여튼 6인가 그 정도 나오겠네요. 그죠? 답은 3번이죠. 이건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것 중에 하나가요, 맨날 콘덴서 양단 전압 물어본다고 해서 지금 답 4번 적어가지고 엄청 틀렸어요. 전자 쪽에서 나왔을 때 학생들이 시험 보고 와서 아는 거 나왔습니다라고 자랑했는데 그게 저항 양단을 물어봤는데 자기는 콘덴서 양단을 구해가지고 틀렸던 문제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시정수 문제가 나오면 저항 양단인지 콘덴서 양단인지 구별해 주시고. 자, V1T는 100 사인 30πt 플러스 30도고 V2T는 VM 사인 30πt 플러스 60도에서 V1T의 시료값은 V2T의 시료값의 루트 2배이다. V2T의 시료값은 V1T 시료값의 루트 2배이다. 이때 V1T와 V2T의 위상차에 해당되는 시간과 V2T의 최대값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료값이 루트 2배 차이니까요, 최대값도 루트 2배 차이겠지, 그죠? 그죠? 안 구해봐도 그렇게 해요. 정확하게 V1의 시료값은 얼마야? 루트 2분의 100이죠? 그러면 V2의 시료값은요? V1 시료값의 루트 2배라고 했으니까. 최대값의 루트 2배인가요? 자, 잘 봤네요. 100의 루트 2에서 100 루트 2네요. 그러면 V2의 시료값 100 루트 2니까 VM은요? 또 여기에 루트 2배죠? 200인가요? 그래서 지금 V2의 최대값은 200이다. V2의 이거 읽다가 실수했네요. 말렸네요. V2의 시료값은 V1의 최대값의 루트 2배다. 이렇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됐습니다. 그죠?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이거요. 맨날 했던 거. V1은요,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30도. V2는요,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60도. 그러면 몇 도 차이? 30도 차이죠? 근데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알아야만
한 바퀴에 30도는 전체 주기에 얼마예요? 360도에 12분의 1이죠. 그래서 주기를 먼저 구하고 주기에 몇 분의 1이냐. 여기서 이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각도를 시간으로 한 사람은 얼마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지금 이제 30파이라는 오메가 값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2파이 곱하기 얼마야? 15죠. 그래서 이건 F가 15Hz구나. 그러면 주기는 15분의 1이구나 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한 바퀴 도는데 15분의 1초예요. 근데 지금 위상차가 30도예요. 30도는 한 바퀴에 얼마야? 12분의 1이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180분의 1인가요? 180분의 1. 그래서 이거 기초적인 내용 하면서 이런 거 그림으로도 그려가지고 해석했던 그런 문제죠. 그죠? 그래서 문제가 제가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출제자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문제가 엄청 깔끔하고 좋았던 문제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처음 딱 봤을 때는, 라고 하는 문제가 몇 문제는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문제가 잘 만들어졌습니다. 서울시 같은 문제는 문제에 오류도 약간 생기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오류 같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문제를 잘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전기 이론이 이렇게 되더라라는 것 정도 보고요. 문제가 생각보다 좋죠, 그죠? 잘 만들어졌고, 그리고 생각만큼 힘들진 않습니다. 체감 난이도는 엄청 힘든데, 그러니까 체감 난이도는 힘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평상시에 보던 게 안 나와서 그래요. 평상시에 내가 딱 봤던 게 똑같이 나와주면, 할만하다라고 하는데, 똑같은 게 안 나오면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문제를 보고 해석해서 풀어야 되니까 그게 시간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체감 난이도가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예전에 나왔던 문제하고 비교해봐도 생각만큼 힘든 건 아니고 그냥 고만고만한 문제에서 풀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 아까 전에 종속 주는 문제예요. 테스트 전환법을 제가 수업하면서 어떨 때는 좀 이야기를 했고 어떨 때는 또 이야기를 안 했던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전기이론을 하면서는 문제풀이 하면서는 좀 해봤던 것 같아요. 문제 풀어봤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 테스트 전환법 사용해서 임피던스 구하는 관계만 조금 특이했고 나머지는 그냥 고만고만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한 3, 4일 열심히 해가지고 합격하시고, 공무원은 꼭 합격하시고, 합격한 후에 문제 복원도 잘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공무원 보고 나서 여유가 생기면 아직 7급도 있고 국회직도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 7급도 또 있죠. 국가직 7급도 따로 있고, 아직 시험 3개나 더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또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자, 다른 질문 없으시죠? 자, 그러면 마무리 잘해서 올해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